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시작되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도 각자 집과 개인 약속 장소에서 치킨과 함께 축구를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아시아 지역 본선 출전권이 기존보다 4장이 증가한 월드컵입니다. 사실상 피파가 중국을 의식해서 본선에 나가도록 출전권을 거의 2배를 늘려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다음에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월드컵은 크게 돈이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본선에 진출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열정적인 후원이 기대된다라고 직접 말할 정도니 중국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이 제발 무승부를 해주길 바라야 하고 태국과 싱가포르 경기에 경우의 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이란 같은 강팀을 패하고자 중국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고 말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보다시피 현재 중국인들은 행복 회로를 최대치로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신줄을 놓은 건지 푸바오부터 손흥민에게 10명이 태클을 해야 한다 등 참신한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한국팀의 실수를 잡아 득점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떻게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축구 관련 인플루언서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을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1个、2个、3个，你以为我在数接下来中国和韩国队的进球数吗？4个、5个、6个、7个，你以为我在数我的快递的数量吗？8、9、10、20、30、40、50、60，这一切在中国和韩国队的世预赛结束之后，大家就会知道我到底在说些什么。这一次的力度真的是非常非常大。香港和韩国，我还是支持中国。其实我们已经到了一个不堪入目的亚洲的水平了。有一天你们能想到我们中国现在足球是这个水平？我没想到会变成这样。你别说什么技战术打法，其实咱们分析来分析去，阵型什么都他妈其实扯淡。最重要的就是能力不行。打韩国攻啊，转换防反，边路传中下底，就只能这么踢，别要求太高。希望能打平啊，对吧？总归肯定是支持中国队了，你不可能支持韩国队啊，脸都不要了。看的中韩大战，我们应该怎么打呀，朋友们？韩国队想要拿分3分，但是他不会想要很多净胜球跟你死磕的，他去保留种子席位18强的，对吧？如果打不了的话，1-0保持到最后，就是这个意思。明天国足打韩国，有网友说，如果输球是必然的，那必须要把孙兴民的腿给我留下。相信我，国足100%能赢，2-1或者0-2小胜韩国，赢不了我裸奔东莞。去死！上一场虽然和泰国打平，可以理解，毕竟咱们是主场，所有人都盯着，压力大呀，不然也不会出现像费南多点球打飞机的这种情况。在如此巨大的压力下，国足呢进不了世界杯，比我们更着急的是谁呀？国际足联呀！之前有人就估算过，咱们一旦打进世界杯，国际足联的商业收入起码要翻2倍以上。就拿上一届世界杯来说吧，咱们中国的赞助商就丢了100亿进去，所以呢，明天晚上国足进18强，稳如老狗。 물론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중요한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이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 게임을 통해 미리 게임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가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당연하게도 게임의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중국인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게임 시뮬레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韩国首尔世界杯体育场6月11日，国足在美加墨世界杯亚洲区预选赛第2阶段迎来了他们的小组赛最后一战，在今天把自己再次逼入去战平强队才能出现的绝境。几个月前客场都能战胜的泰国队，为什么主场差点输了？用一帮技术很糙的球员，却完全放弃了前任杨科维奇的肉搏战术，让国足唯一比泰国强的身体优势完全发挥不出来。 反而是泰国队反客为主，露出獠牙，在凶狠和拼抢方面占据了巨大优势。谁还能相信，几个月前，同样是国足在泰国的主场，用17-5的犯规，4-0的黄牌数，铲得泰国球员根本站不起来，甚至受伤下场，就把几个月前饿狼一样的国足变成了今天的小猫咪。中国足球再一次为自己的好高骛远，从1982年苏永顺兵败新西兰到今天。 杨科维奇是唯一一个让国足在对抗中不再疲软。 최고를 먼저 먹힌 대한민국이 이제 따라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连里皮都没做到。
如果让杨科维奇多执教几年，绝对可以大大提升国足的下限。赛前模拟正在呈现。追回到1球的差距了，有意思了。哎呦我的妈！这脚球他应该可以完成的更好一些。 그렇게 3대2로 대한민국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앞선 반응들을 보면 더 이상 행복 회로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현실을 부정해서 가상현실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 당일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 경기의 수비는 상당히 강하다. 중국팀이 먼저 수비를 잘한다면 아직 승산은 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 여기에 댓글을 쓴 사람 중에 5명을 추첨해서 1인당 300위안을 이체하겠습니다. 사실 한국팀이 우리 팀보다 부담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팀이 지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팀 기량도 우리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적의 색깔이 있다면 중국의 붉은색이겠죠. 한국은 그냥 막대기일 뿐이니 두려울 게 없어요. 중국 축구대표팀은 올해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바닷물이 오염수에 오염되어 해삼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실력이 부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경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이 이렇게 추악한 패배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뜻이기도 하다. 축구대표팀이 이기면 1억 위안을 받을 줄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소식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 축구대표팀에 알려주세요. 한국팀이 중국팀에 지기 위해 어떻게 플레이할지 연구 중인데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중국팀이 승리를 원한다면 한국의 유럽 빅플레이어들이 부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밥이나 먹죠. 예선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중국 축구대표팀이 점차 아시아 3부, 4부 리그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너무 큰 희망을 품지는 마세요.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손준호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입니다. 한국은 손준호를 위해 죽을 거다. 예선 티켓이 8.5장으로 늘어난 것은 바레인이나 레바논을 위한 것 아닌가요? 피파는 큰 스폰서인 중국을 잃고 싶지 않지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를 뒷받침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다 낭비되는 거잖아. 댓글에서도 등장한 말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한 대기업에서 중국 국가대표팀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게 승리할 경우 1억 위안, 한화로 약 190억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해당 대기업이 한국팀에 190억 원을 준다고 했으면 무승부를 손톱만큼 고려해 봤을지도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도 과연 경기가 몇 점 차이로 끝날지에 대해서 커피 내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팀원 중에 한 명은 7점 차를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이 정도 골을 넣게 되면 한국까지 와서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중국 응원단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지인들과 점수차에 대해서 내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드실 건가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경기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Later, each of you has to buy a bottle of water from me. It's $50 a bottle. You think you can be bold on Gulang Yu? I didn't bother with you in the store, but you're still acting tough. Believe me, on this island, I can make sure you can't leave. The shop owners have already warned you. If you don't buy anything, you won't have a place to stay tonight. Worst case, you end up on the street. This is my turn. 조금 전 영상은 중국의 한 여행사를 통해 떠난 여행에서 가이드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어느 패키지 여행이나 현지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객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길에 버려두고 간다는 말을 하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방금 영상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패키지로 외국인들을 상대로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이 가방을 들어줬다는 것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여행업체가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휴가를 맞이해 중국을 방문해서 겪은 일이 찍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romoting their tour groups. Do you have your itinerary set? No. Our agency is the biggest on the Songhua River. Are you here for a tour? Young man, we are from the Kanghui Travel Agency. And just like that, we were led to their agency. A staff member came out and insisted we add her contact, pushing us to join their tour despite our refusals. So we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e Snowtown tour packages. Moreover, the Snowtown tour packages severely underdelivered on their promised services.
Facilities were either unexpectedly broken or the activities were coincidentally unavailable, with a myriad of schemes designed to catch tourists off guard and extract more money. The blogger reported these issues to the local tourism department, which responded on November 23rd, stating that the involved company is suspected of illegal operations. 한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국인들 중에서는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저렴한 투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냥 개인이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강매할지도 모른다는 공지사항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앞선 여행에서는 외지 관광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존에 550위안이던 숙소를 1180위안으로 속여서 만든 팸플릿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 황당한 건 애초에 계약 조건은 이 모든 것을 298위안, 하나로 약 5만원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야기된 상황을 현지에서 추가금이라는 명목으로 16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떡 벌어질 정도의 상황인데 더 황당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숙소 근처의 의류 판매장에서 2,642위안, 하나로 약 5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을 내더라도 숙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나온 스노우타운이라는 관광지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까지 포함된 가족도 야외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버스를 타고 왔으니 교통편도 없고 더군다나 밤이다 보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으니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낸다고 해도 봉지 라면 하나에 하나로 약 2만원을 내야 한다는 건 단순히 바가지 요금이라고 부를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让我想到啊，我一想到这个团啊，你说那家没消费，让我这边下岗了啊！你看我这孩子都辍学了啊，工作都吃不上饭了，对不对？也不好，对不对啊？既然选择了这个行程，就要什么呀？多多少少的消费一点啊！你看呢，前面咱们马上就要到了啊，到了这里啊，咱们这边呢会有啊，每个家庭会有个小服务员给咱们呀，是那个手镯啊，陈导跟你们讲啊。 让你试你就去试啊，手试，你不试怎么能知道好不好看呢？咱们这个是政府监管的地方，他能给你戴上，不能干给你取下来啊，给你取下来啊。所以说啊，一定要去试啊，一定要去试。然后啊，也不要什么呀，从来没有碰到过这样的客人，太奇葩了，真的是。行了啊，这事过了就过了，对吧？我没有跟你说话，我跟我其他客人讲话，我白白伺候你们几天我无所谓。 一天就100块钱，现在我来帮师傅卖特产，就这么简单。你们待会不用买，我不挣你的钱。 중국 여행사들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자 베이징을 찾는 해외 여행객이 2023년 상반기에 겨우 40만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겨우 1분기에만 171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방문했고 그중 81%가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광지는 어떨까요? 这个商家不买股，他就辱骂游客，然后在这儿就赖我们说戏弄他。啊，这两个人，一定现在那个情况不要再赖，这咱一点都不是不买股，动了。你看骂人了，你看骂人了，你看开始骂人了。啊，骂人了。千万不要到他们家来看股啊！骂人了，骂人了。没钱就不要出来啊！没钱就不要出来，看看没钱就不要出来吧。没钱还进来瞎掰的。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자국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중국 여행을 경험했던 외국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가이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가이드의 말은 매우 불쾌하지만 현실적으로 겨우 300위안만 내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이드에게 5,000위안도 썼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과거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는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관광객을 한 명씩 잡더니 그들의 휴대폰으로 별점 5개를 주는 것을 봤다. 당시 단체 요금이 꽤 비싼 편이었다. 그런데도 서비스는 별로였어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만리장성 투어를 갔습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 전통의원에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검사를 받았고 수백 달러 상당의 전통의학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강요했지만 나는 내 뜻을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그 쓰레기를 다 사온 바보들이 안타깝다. 중국 여행은 아마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겠지만 모든 단체 여행은 사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2번이나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회사로 데려가서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특정 여행 패키지의 경우 여행 가이드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행사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가이드들이 데려가는 비싼 상점에서 관광 상점을 방문할 때 대부분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 여행업은 자국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을 소개하면 이것이 끝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관광객들이 특정 상점에서 상품 구매를 거부하자 가이드에 의해 고용된 험상궂은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관광객에게 위협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下去，下去，不要拿这个指头指人，不要下去，不要拿这个指头指人，这个指头是属蛇口的，不要指人，你再指一下试试，你再指一下试试。你们张口就那是叫狗的，我骂你了，那是叫狗的，我叫什么狗了？我告诉你吧，我3年前打过你们叔过，你明白吗？ 지금까지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중국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건전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